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모시고 채무조정, 신용회복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용 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 신용평가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영향이 있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가중채무자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개인 파산, 개인 워크아웃 제도,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채무 상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주시면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월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월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11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미리미리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입니다. 네. 오늘은 이 신용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 있기 마련인데 이 신용평가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지. 네. 네, 신용평가의 경우 이제 저희가 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옛날에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관인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신용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공공정보 등 코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신용정보원이 있고 그와 별개로 민간 개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개인 신용평가 기관으로 KCB와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습니다. 두 곳의 신용평점을 토대로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구조로 이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영향이 어떤 개인 신용 등급이나 평점에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인 신용평가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다 활용되는 제도인지도 좀 궁금하나요? 네. 소비자 금융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개인 신용평가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크레딧 뷰로라고 하는 건데요. 네.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페어 아이작사와 에키펙스라고 하는 양대 개인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다른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 미국의 페어 아이작사의 파이코 스코어를 토대로 평점 시스템을 변형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평점 체계를 다 도입한 경우가 많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 신용평가가 왜 필요한 거죠? 개인 신용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개인도 그렇고 뭐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대출금이나 신용이 제공되었을 때 향후에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는 게 신용평가인데요. 신용평가가 없다고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게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를 갖다 가져와서 금융 시스템 체계가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개인 신용평가 어떻게 좀 활용되는지 또 어떤 정보에 의해서 개인 신용이 평가되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과중채무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 또 뭐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전화 주시면 채무조정 관련해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채무조정이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또 개인 워크아웃 제도, 프리워크아웃 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신용평가는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요? 네, 개인 신용 평가를 갖다가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네. 개인 신용 평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 신용 평가 회사들이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 등의 금융회사나 그다음에 통신요금을 관리하고 통신요금 납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그 거래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 거래 정보를 토대로 개인 신용 평가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채무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도 신용정보나 채무조정 정보를 제공받고 있고, 그리고 국세청이나 법원으로부터도 공공정보, 채무불이행 정보나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확정 정보, 그다음에 개인 파산 면책 결정 정보 등을 집중해서 은행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집중을 1차적으로 하고, 그 정보를 다시 2차적으로 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받아서 개인 신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정보 수집된 정보를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정보 체계를 분류를 해서 개인 신용평가를 하게 되는데, 신용 정보나 거래 정보의 어떤 데이터 속성별로 크게 4개 부문 또는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 요소라는 형태로 분류를 하고, 그 요소마다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되게 이제 신용평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실질적으로 수백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평가를 갖다가 할 때 어떻게 가중치가 적용되는지, 평가 비중이 얼마인지를 이야기할 때는 평균치를 적용해가지고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뭐 개인 신용 평가가 이제 금융거래 할 때 좀 필요한 정보인 것 같은데, 이 금융거래 외에 또 이 개인 신용 평가가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제외한 비금융 부문에서 신용평가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휴대폰 개선이나 단말기를 할부 통해서 이제 구입하거나, 뭐 이건 이제 금융 거래일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를 리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용평가가 이 부분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로서 대리점을 갖다가 개설하거나 또는 보험 설계사로서 금융 관련 일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취업을 할 때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수집 제공 이용 동의를 다 받아서 그 회사에서 그걸 조회를 해서 근무에 적절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서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또 과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대해서 상담 받겠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 신용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 회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 평가에 대해서, 개인 신용 평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과중 채무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채무조정 관련해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인 신용 평점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요? 네, 개인 신용평점은 이제 담보대출이나 그다음에 신용대출, 그다음에 신용카드 개설 등의 평점을 활용해서 일정 평점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이제 어렵다는 거절 형태, 거절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부분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신용등급이라는 이름으로 7등급 이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7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회사 대출이 어렵고 6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가도기적인 등급 상태라고 봐가지고 대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등급 체계를 갖다가 없애는 걸 갖다가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게 단계적으로 없어질 예정인데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급까지 있습니까? 신용등급? 신용등급이 이제 10등급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평점으로는 1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가 이제 부여가 되는데요. 이제 뭐 9등급, 10등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정상적인 신용 등급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체가 이제 많이 되셔가지고 연체 정보가 등록되신 분들이 10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 신용평가 시 뭐 어떻게 그러면은 개인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국내에는 네, 개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나이스가 있고 KCB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 신용평가 회사와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KCB와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원에서 집중되는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이 자기들 평가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금융회사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이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평가 부분이 원래는 이제 5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제 상환 이력 정보, 두 번째 현재 부채 수준, 세 번째 신용 거래 기간, 네 번째 신용 형태 정보, 다섯 번째 신용 조회 정보. 이 평가 부분 5개 부문이 있는데 이 5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개인 신용을 평가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5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 부문별로 가중치 100점 만점에 이제 몇 점을 이쪽에서 이제 부여를 할지 가중치를 갖다가 각 나누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중치라고 하는 거는 일률적인 적용 기준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개인별로 여러 가지 형태 유형을 갖다가 구분해서 그걸 유형별로 가중치가 반영된 부분을 평균 내서 산정을 해보니 이렇게 나온다는 형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상환 이력 정보라고 하셨는데요. 네. 5가지 평가 부문 중에서 네. 이 상환 이력 정보는 어떤 정보일까요? 이게 뭐 말 그대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특정 시점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일정 기간까지 상환 이력을 갖다가 본다는 거예요. 몇 년까지 적용이 됩니까? 지금 보통? 이제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이제 장기 연체를 한 경우에는 5년까지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상환 이력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90일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에 보통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도 등록되지만 그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장기 연체 정보가 5년간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예. 채무 관련해서 거래 예. 연체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연체를 했는지 여부를 보는 게 상환 이력 정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5년간의 네, 활용되고 기간이 근데 만일에 이제 90일이 연체가 90일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기 연체 정보라고 하는데요. 단기 연체 정보는 1년간 활용됩니다. 근데 단기 연체 정보의 조건 자체가 이제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했을 때 이게 단기 연체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연체금이 그리고 5일 이상. 예. 그런데 이제 단기 연체 정보 중에서 이제 한 건인 경우에는 30만 원 미만이면서 30일 이상 연체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안에 네. 해결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해도 향후에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건인 경우에는 거기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면은 그게 1년간 이렇게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단기라도 짧은 기간이라도 연체를 다 하면은 신용도에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는 1년 정도 예. 이제 그 예. 자료가 남고 예. 장기로 이제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예. 기록이 남는다라는 말씀이시죠. 혹시 거기에 결제일을 깜빡하시더라도 그게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현재 부채 수준은 뭐 그 말 그대로 부채 상환인가요? 네, 부채 금액, 내역인가요? 부채 네.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걸 갖다 부채 금액 자체가 얼마나 잘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대비해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면은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대출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는데 3,000만 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무리 은행 대출이라고 할지라도 신용도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특히 대출을 좀 많이 내게 되면 등급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또 은행권 대출은 그나마 대출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영향이 적은데 금리가 높은 뭐 카드론 대출이라든지 대부업체 대출이라든지 중고차 할부 대출이라든지 자동차 대출 할부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신용 등급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할부 대출 중에서 중고차 할부가 아니고 네. 정상적인 신용 등급으로 신차 구입을 하면서 금리를 낮게 적용받은 할부 대출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는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미미합니다만은 안 좋은 영향이 미미합니다만은 중고차 대출로 금리가 뭐 19% 이상 20% 넘는 그런 중고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생했을 경우에 신용등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대출 같은 경우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개인 신용 평가 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중 채무자, 채무 조정 또 여러 가지 채무 조정 관련한 제도들이 있죠.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든가 프리 워크아웃 제도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이것도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요. 신용평가인데요. 고금리가 몇 퍼센트 이상 안 된다고 그 법 규정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삼금융에서 대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아는 그 고금리 대출 이율이 몇 퍼센트까지냐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몇 년도에 생겼는지. 그리고 그 전에 그 대출을 한 거하고 그 이후에 대출을 한 거하고 안 갚아도 된다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신용 등급에 뭐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법적으로 24%인가? 네.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좀 언제 활용이 되나요? 예, 저도 이게 금리를 딱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제 이 대출 최고 이자율, 최고 금리를 갖다 규제를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대출 금리가 39%였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34%였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29%였던 적이 있었고 24%였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법제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정보는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은 몇 년도에 시행된 최고 금리는 몇 프로라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최고금리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시행된 이후에 그걸 초과한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 이게 금리 법정 금리 위반으로 대출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은 감면을 받는다든지 초과 부분에 대한 그런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4%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시행된 게 최근 뭐 한 2년 정도 전에 시행되었던 걸 얼핏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시행 연도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개인신용 평가 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환 이력 정보가 또 평가를 받게 되고 현재 부채 수준 그리고 신용 거래 기간 이거는 예. 신용 거래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다 하는 요소인데요. 이제 연체가 되고 안 되고 여부는 이제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영향으로 평가되는 거인데 비해서 신용 거래 기간 같은 경우에 신용 거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활용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7년 이상 거래를 했다. 뭐 그러면 이제 아주 좋게 등급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예. 그 신용 형태 정보는 뭐죠? 이 신용 형태 정보는 두 번째 현재 부채 수준과 조금 유사하면서도 약간은 다른데요. 이거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받았는데 그 대출 종류가 어느 금융권에서 몇 금융 소위 말하는 제2금융권, 뭐 제3금융권 이런 데서 어디에서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하고 그 대출이 실제로 뭐 카드 같은 경우에도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신용 형태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신용 형태 정보와 관련이 형태 정보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또 신용평가, 개인 신용평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